네, 참 어려운 시장이네요. 미국발 악재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각 현재 우리 시장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를 전후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발언이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긴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My colleagues and I remain resolute in our commitment to returning inflation to 2% over time. A range of uncertainties, both old ones and new ones, complicate our task of balancing the risk of tightening monetary policy too much against the risk of tightening too little. Doing too little could allow above-target inflation to become entrenched and ultimately require monetary policy to wring more persistent inflation from the economy at a high cost to employment. Doing too much could also do unnecessary harm to the economy. Given the uncertainties and risks, and given how far we've come, the committee is proceeding carefully. We will make decisions about the extent of additional policy firming and how long policy will remain restrictive based on the totality of the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셨는데 일단은 좀 매파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신중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을 좀 많이 하게 바라봤고요. 파월 의장뿐만 아니고 여타 위원들도 지금 약간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추가 긴축 가능성은 이제 더 이상 없고 향후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제 물가 추이에 따라서 완만하게 통화 정책을 조절을 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긴축 가능성만 높이지만 않아도 사실 저는 이제 길게 봤을 때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세장에 진입할 가능성 그렇게 여전히 크게 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월 의장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면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패트릭 총재 같은 경우는 많이도 올렸고 저희가 속도 자체도 워낙 빠르게 올렸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보자면은 11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거의 동결 가능성이 높고 연말로 가서 저희가 12월 달에도 FOMC가 한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동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보고 있는 기준금리의 상단이 최종금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점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얼마만큼 더 올라갈 거고 진행이 될 건데냐는 것보다는 이 시차를 두고 후행적으로 이제 둔화가 될 경기의 그 둔화폭이 얼마만큼 강하고 얼마만큼 길게 전개가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안 심리가 좀 가중이 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여타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가운데서는 동결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데 의의를 찾으시면서 그래도 또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도 있었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는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제한적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추가적으로 긴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향후 높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이제 가계부채 이슈가 저희는 또 이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실물 경제, 특히 내수 경기에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이제 추가적으로 긴축에 대한 그 스탠스를 높이기보다는요. 오히려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물가 전망 추이를 보면서 좀 완만하게 정책을 조절할 거다라고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지정 확정 리스크가 더욱더 불거지면서 우리 증시에도 미국 증시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의회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자금을 좀 지원하기 위한 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안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실시간 뉴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증시 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2,400선도 깨고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1월 중순까지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펀디멘탈의 개별적인 문제이기보다는요. 전쟁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 그에 따른 뭐 유가라든지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센티먼트가 이제 약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실 크게 이제 보다 또 낙폭을 가파르게 전개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요. 여전히 저희가 확인해야 될 구간들이 많습니다. 뭐 11월 FOMC 회의도 그렇지만요. 11월 중순에 이제 저희가 CPI 이제 발표가 한 번 더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1월 17일 날은 그 예산안 통과를 다시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전 예산안 구간을 자세하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그 예산안 규모를 놓고 되게 갈등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장기물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구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조금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 전후 시점으로 다시금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주식시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시장 변동성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뭐 공격적인 베팅보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정규장에서도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부진을 면치 못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전지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2차 전지도 저희가 연간 수익률이 여전히 이제 높은 그런 그 테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은 변동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은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워낙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몰려있던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였고 특히 저희가 4분기 이제 연말로 들어가서는 양도세 이슈도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마당에 최근에 이제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성장주 친구들이 이제 사실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는 구간에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2차 전지 내에서도 워낙 이제 그 테마로 움직였던 특히 이제 주가 수익률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았던 기업들은 조금씩은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용융자 잔고도 저희가 예전에 이제 많이 늘어났었던 구간이 사실 2차 전지가 주도주로 부각이 되면서 증시의 그 주도 역할을 했었는데 신용융자 잔고도 지금 많이 꺾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그 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그 과거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도 조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보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증시 계속해서 이 시각 현재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네요. 이제는 코스피도 2%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투자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올 한 해를 이겨내자라고 도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1, 2주 정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 이슈가 좀 옅어지는 구간 내에서는 일정 부분 반등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내년에 대한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EPS, 이익 추정치라든지 지금 감익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불안 심리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보자면은 사실 박스권을 벗어나기에는 조금 힘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빠르게 이제 저희가 보다 좀 방향성을 선회를 하기 위해서는 금리 부담이 1차적으로 낮아져야는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가 11월 중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안 이슈도 있고요. 또 12월 달에 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이 낮아지기에는 연말까지는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전략은요, 좀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조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해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년에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지금 이제 주도 가능성이 높은 업종들이 이익이라든지 내지는 향후 이제 센티먼트 개선이 업턴을 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요. 단기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저희가 여전히 노이즈가 지속이 되고 있고 금리라든지 유가에 대한 부담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자면 그게 또 환율에 대한 영향력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든지 내지는 은행이라든지 이게 배당을 좀 잘 주는 업종도 같이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